겁니다. 남해군에 가면 남해군 청년의 가입 연령은 몇 살일까요? 59세입니다. 네? 그래서 59세까지가 청년입니다. 남해군 청년회. 시골 가요. 민주당 청년위원회라고 하는 건 몇 살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닙니다. 39살을 바뀌었습니다. 네. 39살입니다. 40살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항의한 거예요. 야, 너희들은 청년 고용 촉진법 하면서 그러면 너희 당에는 왜 39살짜리, 40살짜리가 청년위원이야? 20대만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양극화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양극화가 문제가 되는 건 양극화됐다는 사실도 있지만 양극화가 세습된다는 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는 건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식도 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는 견디면서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가장 절망스럽게 합니다. 세습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화, 후어의 증문단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두 번째,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이거 뭐 얘기 하나만 하고. 저출산이 우리가 몇 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적인 저출산 1위가 됐죠? 네? 불과 20년 만에 저출산 1위 국가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80년대 말부터 출산율이 쫙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저출산 중에서도 가장 저출산을 하는 시는 어딘가요? 서울특별시입니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서울특별시가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중에 25개 구청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데는 어딘가요? 금천구예요. 그건 모르셨죠? 서울시가 가장 낮은데 그 중에서도 서울시가 1.34명 뭐 이렇게 되나? 금천구 출산율 1.08명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도 계신데 왜 금천구 어린이집이 계속 수요를 못 채우는지 아시겠습니까? 출산율이 너무 낮아요. 이렇게 해서 뭐 고령화되는 거는 좀 이따 또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출산율 226입니다. 대한민국 1.72명에서 2010년에 1.2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됐고 OECD 국가 중에 1위고 서울시 출산율 쭉 가보니까 전국 1.244명인데 서울특별시는 1.01명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 서울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때문에 망할 거야. 그럴 때 가장 비난받고 욕먹어야 되는 건 서울 시민들입니다. 근데 얘기 안 해요. 이거를 미래에 대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범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근데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식을 낳기보다는 부를 갖습니다. 자녀를 기르는데 더 많은 도입을 시켜서 자녀를 더 신분 상승을 시키려고 아이를 안 낳습니다. 그래 놓고서 자기 아이가 저출산된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희생으로? 지방의 희생으로. 제가 부산에 있어 동아대교에서 훨씬 더 세게 얘기합니다. 네? 심각합니다. 서울 시민들. 근데 그 중에서도 금천구는 뭐 꼴등은 아니고요. 16등입니다. 출산율 16등. 1.0명입니다. 한 명 나중에 난다는 얘기죠. 고령사회 비율 뭐 이렇게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거 뭐 설명 안 들으셔도 아시잖아요. 근데 설명 안 들어도 알지만 실감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만 더 지나면 길거리 지나가는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야. 길거리 지나가는 5명 중에 1명이.
이거 굉장히 많은 겁니다. 5명 중에 1명이요. 얼마나 끔찍하게 많은 거죠. 65세 이상 이게 사회적 비용 들죠. 연금 줘야죠.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게 고령화 사회 문제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사망 연령이라고 하는 게 고령화 사회의 끝이죠. 죽음이라는 게. 사망 연령 직전에 뭐가 있냐면 건강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골골골 되면서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자기 삶을 유지해야 되는 나이가 있습니다. 건강 연령하고 사망 연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됐어요? 국가가 비용을 덜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연령이 80세고 건강 연령이 78세면 2년만 병원 나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보험비도 적게 들고 건보 비용도 적게 들고 전체적으로 사회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 차이 때문에 일본은 평균 수명, 그러니까 사망 연령과 건강 연령의 차이가 4년입니다. 4년 동안 병원 다니다 돌아가게. 대한민국 몇 년인 것 같습니까? 몇 년쯤 될 것 같아요? 10년도 넘을 것 같아요. 의외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6.5년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노년화가 되면 훨씬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노년의 3대 어려움이 뭔가요? 돈 없어. 그죠? 외로워. 아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그런 문제가 그대로 생긴다는 거죠. 개인화는 뭐 무연사회 이런 거 많이 아시니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개인화에서 개인화라는 걸 그냥 개인주의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개인화라는 거는 공동체가 해체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공동체보다는 자기 삶이라고 하는 거의 기준과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데 저희 같은 세대 연령, 뭐 김진애 의원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개인화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고등학교 때 교련 배우고 가서 병영 집체 훈련 받고 군대 갔다 온 인간들이 다 개인 사회 이거 개인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조례를 했던 내 나이 또래 여성들 개인화 안 됩니다. 조례를 초등학교 갈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매일 조례하면서 똑바로 서서 정말 듣기 싫은 교장 훈시를 서서 듣고 이런 사람들이 개인화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일상생활이 자기 세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걸 안 거친 세대가 우리 사회에